전 시간에 이제 먹거리가 참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에, 미국이 성인병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미국인으로서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성인병이 왜 오는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일정한 그 시간에 거쳐서 자연적인 그 먹거리들을 순수하게 섭취를 한다면 큰 병이 생기지 않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 7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냉장고가 보급이 되죠. 냉장고가. 그전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의 그 편리성, 얼마나 편리해요. 그냥 참 물 넣어놓으면 그냥 시원하고 마실 수 있고, 또 여름에 그 더울 때도 시원하게 또 수박도 넣어놨다 참외 넣어놨다 먹어 얼마나 시원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편리함에 젖어들면서 또 나름대로는 좀 더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려고 많은 그 과학적 그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여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간 시대는 뭐 내가 지금 냉장고 들어온 것이 한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세상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건강이 점점점 병이 많아지고, 병원이 말하자면 수입을 보는 거죠. 예, 병원 수입이 짭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보면 다 큰 건물에 보면 다 병원들이에요. 또 요즘엔 또 어떻게 제가 또 시내 한번 나갔다 오니까 그 강남 대리점 바로 있고 압구정도 있고 그쪽은 전부 다 아주 성형 그 아주 그 시술하는데 수술하는데 그런 병원이더구만요. 이게 모양 내는 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양 내기 위해서 조금 찍고 아니면 어떻게 좀 뭐 덧붙이고 어떻게 뭐 방법이 있겠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은 일정한 36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내 취향은 그런 스타라는 이름으로 시원한 물을 15도나 17도의 물을 갖다 퍼 넣으면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때의 36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물을 데워줘야 돼요? 그만큼 그것을 받아들이는 위가 어떻게 돼요? 수축이 되겠죠. 사람으로 하면 놀라는 거죠. 놀래서 이것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작용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주물다 놨다 주물다 놨다 하면서 이제 그 온도차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분산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17도, 15도, 17도 들어온 물도 어떻게 돼요? 거의 20도 가까이 데워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몸에 이제 장을 통해 이제 장으로 이렇게 이제 배출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찬물을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몸은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그 너무나 온도차가 나는 물을 우리 몸에 들었을 때에는 말하자면 생고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들의 식단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서구화된 그 식단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뭐 요즘에는 우리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쌀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말하자면 간척지도 맞고 또 산도 개간해서 하고, 얼마나 당신은 그 농경지를 늘리기 위해서 고생했습니까? 요즘에는 쌀을 안 먹는답니다.
쌀을 생산해내는 양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대지작물을 많이 심더라고요. 뭐 콩 같은 거 심다든가. 내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서구화됐는데 재밌는 것은 1980년대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 국민들이 성인병이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성인병 사망률이 높아지고 암 발생률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특별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한번 연구해 봐라. 그래가지고 이 연구를 장장 한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 그 참 박사들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들여서 연구를 했으니 답이 안 나왔겠어요? 답이 나왔죠. 그런데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저러 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성인병과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그 발표를 못해요.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준, 말하자면 목축업자라든가 육류 가공업체라든가 뭐 식품업계라든가 이스타트 식품업계라든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성인병 사망률이 높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실상은 툭 치면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성인병 사망률이 높은 것이 이제 미국의 백악관의 책상 속에 있다가 그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제 몇 년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바뀌는 대통령마다 사람들이 들고 나왔다가 또 좀 써서 카페가 또 외국에 또 좀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면서 돌리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발표는 안 했지만 다 알아버린 상황이 돼 있는데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걸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발표를 하면 자신은 대통령 당선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먹거리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삽니다. 그러면 지지에 12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못 먹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번 시간에 시간을 좀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마리가 있는데 이거 참 믿는 것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자, 쥐고기는 어때요? 쥐고기 먹을 수 있나요? 쥐고기는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못 먹는다, 너는 못 먹는다. 소고기는 어때요? 우리가 먹을 수 있죠. 또 소고기는 즐겨 먹습니다. 이건 먹습니다. 호랭이는 어때요? 이건 뭐 없어서도 못 먹고, 이건 토끼고기는 먹습니다. 요거 아주 고급 요리로 들어가죠. 요거 용은
본 사람도 없으니 뭐 먹을 수도 없는 거죠. 네, 용도 못 먹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를 쭉 넘어가다 보니까 한 칸 건너는 먹고 못 먹고의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한 칸 건너 보세요. 다음에 자는 못 먹으면 축은 먹죠. 인을 못 먹으면 토끼 먹죠. 그럼 쥐는 없어서 못 먹고 뱀은 먹는 자리에 있는 요놈이 이상하잖아요. 이 뱀을 먹는다고 하니까 요거 너 조금 올라가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는 다른 것과 달라서 왜 먹는다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말은 뭐 일부 지역에서는 뭐 먹는다고 하지만 말고기 내놓고 파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걸 하죠. 예. 염소나 양을 먹죠. 그리고 먹고 원숭이는 못 먹고 닭고기는 먹고 개는 못 먹는데 자리에 있는데 요 많은 사람들이 요 개를 또 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못 먹는 건데 왜 먹냐 그러냐 하고 요것도 퀘스천 마크 하나 붙여놓자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먹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토끼고기, 뱀, 염소, 닭, 돼지는 먹는데 쥐, 범, 용, 말, 원숭이, 개는 먹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물음표를 달아놓은 두 놈이 있죠. 예.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요거 뱀을 약으로 먹었습니다. 약으로 먹었어요. 약. 요거 말하자면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지금도 뭐 뱀탕을 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 취미보다도 식용보다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놈이 하나 또 물음표 달고 왔어요. 이거 개죠. 그럼 개가 먹지 말으라고 하는데 요즘에 근자에 보면 개고기도 좀 도로도로 팔고 이제 지금 뭐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법으로 정해서 이제 개는 먹거리를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의 싹쓸이 돼서 없어지는 판국이 되겠지만 그래도 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뱀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몸 허약자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둔 거죠. 그래서 요 뱀하고 요놈하고 자리바꿈을 하는 거지. 약으로서 약으로서 허약자들 위해서 허약한 사람들 위해서. 요것만 알아도 내가 음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가 나오죠. 내가 지지에 요 글자가 어느 계절에 있느냐 그러면 말하자면 그 업을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못 먹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음식업으로 하느냐? 경영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경영. 이것을 셰프, 음식 만드는 주방장이 아니라 경영자로서 하면은 지지와 상관없다. 지지와 상관없다. 지지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한 칸 건너 못 먹는다. 단 뱀이란 놈은 왜 먹는 자리에 있으며 개라는 놈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왜 먹고 있느냐? 이것은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몸을 허약한 사람들. 예전에 뱀탕 몸 아주 안 좋으신 분들 어느 무인도 섬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뱀을 잡아 먹었답니다. 그 섬에는 뱀이 좀 많다고 소문이 나는 뱀인데 그 뒤로는 아픈 사람들이 하도 들어가서 뱀을 잡아먹어서 그 섬에는 아주 뱀이 싹쓸이 됐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여간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 뱀을 잡아먹고 건강을 챙겨서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 왜 개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내가 다음에 24방위를 설명할 때에 이것이 북서간방의 술건해방입니다. 술건해. 북서간방이 건곤간선방이 말하자면 이제 그 간방이죠. 그 서북간방의 하늘의 건방향 바로 앞에가 술입니다. 술. 그래서 술건해방이 되는데, 술건해방을 설명할 때에 개고기를 위해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글자가 요거 다 요번 시간 해야 될 텐데 이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성명에 조금 피해야 될 글자들, 말하자면 그 영화 영자가 있어요. 네. 이것은 불이 지붕 위에 불이, 요건 불이 두 개란 말은 큰 불이란 뜻이에요. 큰 불이고 요건 집이죠. 집 안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쪽을 개살보죠. 예. 나무가 불을 이고 있어서 모양만 내고 자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재화가 흩어지는 거지. 한때는 반짝하고 자랑할 수 있죠. 예. 영어의 영자가 품은 뜻은 지속적으로 내가 가정이 편안하고 재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작은 불이 아니라 불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확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한번 광내고 자랑하고 하다가 소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화가 따른다. 즉 재화란 재앙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불구경을 하는 건 좋겠지만은 그 집이 타서 나무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은 다 아유 안 됐구나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이름에는 사용하지 말자. 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는 이 미자는요 참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슴에 품을 만큼 내 아름으로 드리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나름 두아름 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움은 품어주고 싶은 것을 아름답고 참 이쁘게 봐주는 글자인데, 이것은 글자가 생길 때부터 욕심이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거 염소양자죠. 또 염소양자로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어때요? 위에 두 마리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마리의 염소가 위아래로 겹쳐지는 것처럼 나에게 이득이 되어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저놈이 이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욕심낸 것만큼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허영과 허세를 품고 있다는 뜻이죠. 아름다울 미자의 아름다운 것은 그냥 내가 얻어지는 것 말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의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염소가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덩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내 목구멍에 들어올 고기가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저게 아름다워. 그럼 어떻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허영과 허세를 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아름다울 미자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미자 가지고 성공하는 업이 있습니다. 미자를 가지고 성공하는 업이 있어요. 예? 뭐요? 이거요. 국밥 장사는 성공합니다. 특히 돼지머리, 소머리 취급하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미자가 이름에 닿으신 분들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장사는 잘 되고 성공하지만 인생 자체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는 각각이 달라지겠 그 다음 얘기고, 먹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간다면 미자나 미숙이나 이런 분들이 돼지고기, 돼지머리 국밥이나 뭐 소머리 국밥이나 하면은 그 업에 성공할 수 있다. 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다니면서 물어보죠. 예, 물어보고 이제 음식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이름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툭툭 물어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물어보지만 그 스님들은 툭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똑바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아름다운 미자를 가지신 분들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시는 업종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돼지머리, 소머리 국밥 이건 성공하셔서 그래도 꽤 이름 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고를 하세요. 그렇다고 또 나 국밥 장사 해야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 이름이 뭐 영자보다는 영미가 나 해가지고 또 개명해서 국밥 장사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또 곤란합니다. 네, 약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구수록자가 있습니다. 구수록자. 구수록자는 이게 왕자지. 왕의 옆에 점 하나 찍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왕의 눈물입니다. 눈물. 요것이 눈물이에요. 눈물. 그러니까 어디에 비할 바 없이 귀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말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신관이었어요. 제사를 집행하는 신관들이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고대 사회는 제사를 지내는 신관 자체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자면 나라에 어떤 재앙이 닥치거나 어떤 뭐 기근이 닥치거나 말하자면 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뭐 한발 가뭄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변의 기상이변이 있을 때는 이 제단을 앞에 나가서 참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제발 좀 비 좀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다른 거 여러 가지 일들을 제사에 지낸 신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뭘 얼마나 기가 눈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흘리는 눈물, 그것도 백성들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기가 있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값진, 보석보다도 더 값진 보물인데 왕이 눈물을 흘릴 만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거죠. 누가 자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왕 말고 자기가 제사지는 제관으로서 신관으로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말고는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러나 그 흘린 눈물만큼의 희한 보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들도 말하자면 이제 뜻만 가지고 그냥 구슬옥 하니까
아, 이거 좋은 거구나라고 지면은 고독하다. 예.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글자의 속뜻을 아시고 예. 장명함에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 글자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귀할 귀자입니다. 요것은 소수랑 플러스 조각패입니다. 소술랑 조각패. 이 패는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조개 껍데기 화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귀한 조개가 솟아나오니, 그러니까 재물이 나에게 솟아나오니 얼마나요? 말하자면 얼마나 귀한 게 되겠어요. 화폐 대신으로 썼던 건데. 이것이 예전 고대 사회에 만들어진 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누가 조개 껍데기 화폐를 쓰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이 말하는 화폐, 돈이기 때문에 조개가 생겨난다, 솟아오른다, 생겨난다, 소수랑자지, 이거 솟는다. 예. 그런 거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아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재물이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재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또 자손에게는 불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현찰 말하는 현금이 솟아오르고 유통시키기가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매일 그러겠어요? 어쩌다 한 번이겠죠. 그러니까 재물 운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손들에게도 불리한 글자가 되겠죠. 소설 요 귀할 기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